또 이어서 오늘장 어떻게 될지 오늘장 기대되는 개장 전 살펴볼 종목 픽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준현 팀장의 종목은 바로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덕산 하이메탈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네. 네. 더 보신 이유가 뭘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회사는 좋은 걸 알겠는데 좀 지루하다, 모멘텀이 없다라고 해서 주가도 좀 그랬는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내년과 관련된 기대감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본업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라는 또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는데 또 앙상블이 잘 돼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신한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온 다음에 급등을 했다가 하루 이틀 좀 쉬어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뭐 많은 종목도 올랐는데 오히려 어제는 또 쉬었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패키징용 솔더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패키징에 사용하는 솔더볼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구슬과 같은 것인데 패키징에 하나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내년에 이제 반도체 호황과 관련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주요 자회사로 덕산 네오룩스 있고요. 그 다음에 DS 넵코옵스라는 그 우주항공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DS 미얀마라는 반도체 소재 주석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성이 돋보이는데 매출이 한 1,490억, 매출이 한 60% 정도 증가를. 아까 말하는 자회사들 편입한 온기 효과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영업이익 273억인데 180% 정도 꽤 크게 고속 성장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본업인 솔더블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회사인 이제 DX 넵코어스 매출이 이제 온기로 인수를 했는데 온기로 반영되는 효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DS 미얀마 반도체 소재 만드는 회사의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그 측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본업 가치로 봤을 경우에는 한 2,9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지분 가치를 뭐 단순 비교하면은 한 5천억 되는데 50% 할인을 해서 한 2,5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한다면은 이미 뭐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대 초반인데 이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뭐 5천억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DS 넵코스 회사가 이제 나로나 누리호에 들어가는 우주 항법 장치를 납품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인텔리안 테크랑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인텔리안 테크가 지금 한 1,200억 매출이 한 시가총액 7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한 300억대 초반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업 가치는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망 PER로 보면은 한 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지만 좀 싸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11월 달 위에 보면은 연기금이 110만 주나 순매수를 기관이 110만 주 순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이 한 13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탄탄한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1월 달에 아시겠지만 1월 효과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IT 쪽으로 좀 몰릴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덕산 하이메탈은 아주 뭐 적합한 기업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FCBJ 이 기판 관련한 기대감 굉장히 높잖아요. 이쪽에 이제 소재를 들어가면서 덕산 하이메탈의 수혜 기대감으로 최근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내년장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소부장주 안에서 덕산 하이메탈에 대한 첫 번째 오늘 종목 픽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교보증권 명동지점 사용관 차장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픽 사용관 차장의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사용관 차장은 어제 이제 엔터지들이 강했던 가운데 하이브를 또 꼽아 주셨습니다. 하이브도 이제 다시금 반등 시작하나요? 맞아요. 네, 시작을 좀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뉴스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의 지분 가치가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등 재벌 오너를 전부 다 제쳤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엄청나죠, 정말. 이게 뭐 예전에는 SM이 가장 큰 기업이었었는데 지금은 하이브가 플랫폼화를 완전히 시키면서 BTS 기반으로 정말 큰 기업이 돼버렸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년 새에 지분 가치가 130%가 증가가 됐어요. 주가가 그만큼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사실 SM이 그보다 더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단연코 1등 엔터주는 지금은 하이브가 된 것 같고요.
일단 12월 14일부터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사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수급, 주요 주체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하이브, SM, JYP 엔터, YG 엔터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엔터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플랫폼화를 시키면서 메타버스와 NFT를 적용을 해나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엔터 쪽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뮤지션의 IP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팬덤을 굉장히 두터운 팬층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IP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K-팝의 주요 상품 중에 하나가 포토카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NFT가 적용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논-펀저블 토큰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이런 뮤지션의 IP들을 정말로 단 하나밖에 세상에 없는데 이게 사실 NFT가 파일 같은 것들을 컨트롤 카피, 컨트롤 V로 붙이면은 복사는 되잖아요. 근데 저작권까지는 그걸 복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유권의 흐름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명확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작품들의 가격은 끝도 없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엔터주는 모든 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메타버스 NFT 사업과도 이제 연계가 되지만 하이브 자체적으로도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한 또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만큼 어제의 양봉 이후 조금 더 반등에 대한 기대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픽은 하이브와 덕산 하이메탈 확인을 해봤고요. 특징 종목 안에선 또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주목하셨는지 특징 종목픽도 확인해 봅니다. 김주현 팀장은 LNF 그리고 사용권 차장은 위메드를 꼽아주셨는데 LNF를 보신 이유는 뭘까요? 어저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개인이 많이 팔고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역시 2차전지 쪽에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아시겠지만 새벽 끝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조금 하락은 했어요. 하지만 이제 웨드부 씨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400까지 올린 30% 이상 올린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LNF는 어저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원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테슬라와 동반 성장하는 글로벌 배터리 소재 업체로 이제 우뚝 쓴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도대체 LNF는 언제 흑자 되는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질 것 같고요. 4분기에 매출이 한 4천억 초반대 나올 것 같은데 뭐 3분기보다는 한 더블링 되는 숫자 거의 가까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이익단인데요. 영업이익이 311억, 순이익이 151억. 그러니까 분기 첫 흑자 전환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LNF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높지? 기총이 높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 이제 양극재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데 10월 달 대비 60%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건 좀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이제 에코프로 BM과 이렇게 많이 좀 비교를 하잖아요. LNF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분기별 매출 격차가 한 15% 정도까지 이제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시총은 40%나 할인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인될 이유까지는 없다. 이제 흑자 전환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기관 수급 1위가 이제 LNF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핵심적인 그 사업자로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이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미국 회사와 MOU 전략적 협력 관계를 채택했는데 이 회사 CEO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함께 테슬라를 창업했던 사람입니다. 테슬라 창업해서 CTO까지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17년에 이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나가서 창업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테슬라와도 특별한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아주 비싼 원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장점도 있기 때문에 레드우드 머티리얼을 통해서 테슬라 직납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아시겠지만 NCMA 관련된 고마진 상품들이
양극재가 이제 판매 비중이 확대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좀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함께 한 2025년쯤이면은 그 원재료를 폐 배터리만을 활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된다면은 뭐 이익단은 엄청나게 큰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LLF와 관련된 데서 너무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부담이 되고 있다라면 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LLF 지분을 14.9%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시총이 3,400억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혹시 LLF가 부담스럽다 네. 하시면 세로닉스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LNF 자체적으로? LLF 자체는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들은 큰 이슈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 흐름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F 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 쪽에서 대주주 과세 회피로 인한 이제 물량이 나올 때 오히려 개인의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싹 받아가면서 먼저 땡겨줬어요. 네. 2차 전지주 안에서 LNF의 급등 속에서 이제 특징 종목으로 앞으로의 기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용관 차장도 어제 2차 전지와 함께 강한 것이 이제 게임주였는데 게임에서 역시 대장의 위메이드를 주목을 하셨습니다. 네. 자, 위메이드도 근데 어제 좀 먼저 땡겼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계속 땡기지 않을까요? 오늘도 네.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고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위메이드가 위믹스 생태계를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게임사들이 새롭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NFT 메타버스 생태계를 우리가 만드느니 시간이 걸린다. 그냥 위메이드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해가지고 NHN이라던가 지금 조이시티, 액션스퀘어, 최근에 썬데이 토즈도 인수했죠. 이런 IP들을 인수를 하면서 정말로 그냥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런 것들이 성공을 못 거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경제 기반으로 하는 NFT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100개의 게임을 올해까지 출시를 하겠다고 위메이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NFT 그리고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좀 선두권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NC 소프트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부 다 이제 공통점들이 있죠. IP들이 걸출한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서머너즈워 정말 메가 히트작이었죠. 그것도 이제 크로니커라는 그쪽으로 해서 클로니클 쪽으로 이게 만약에 P2E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주가들이 흐름을 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대선 후보들도 이런 P2E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계에 좀 미치는 영향들이 긍정적으로 시각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NFT 관련된 미르포 캐릭터 거래되는 거 보면은 막 1억 5천, 1억 3천, 1억 2천 이런 가격들에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가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메이드가 여기에서 거래될 때마다 수취하는 수수료예요. 5%를 수취하거든요. 네. 1억이면 500만 원이 바로 수수료로 위메이드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위믹스랑 드레이코라는 부분들에서 환전을 했을 때에도 0.9%가 붙기 때문에 6%의 수수료를 거래가 될 때마다 수취하는 구조를 완성을 시킨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게임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흐름들 올해까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4차 산업과 이런 메타버스, NFT, 엔터, 미디어 이런 쪽들 계속 움직일 거니까요. 좀 관심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은 마무리됐고 내년에 다시 한번 위메이드 대장을 필두로 한 강세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NFT에 조금 더 집중을 네. 해서 앞서서 하이브와 함께 또 위메이드까지 종목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배당락일에 대한 일단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이보다는 좀 앞으로의 긴 그림을 좀 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장 어떻게 될까요? 좀 어디에 집중해 볼까요? 네, 뭐 미국 시장이 조금 쉬어가긴 했지만 특히나 이제 IT 쪽 관련돼서 조금 한 1% 정도 필라델피아 안전체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 이 산타럴리 전체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훈풍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쪽을 보냐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큰 흐름에서 보면은 뭐 이들이 시장 주도주였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더 확산이 좀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뭐 패키징이라든지 뭐 PCB 이쪽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종목들은 조금 더 좋아지는 종목들이 온기가 밑으로 더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소재 업체에 관련된 업체들이 좀 압축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게임주와 관련돼서는 네. 사실은 내년 대작 발표하는 게임도 많고 아까 하차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NFT, 메타버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가 또 내년에 시장이 주도주가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저께는 이제 또 제약주들이 좀 올라왔는데 제약 바이오주들이 워낙 지금 그동안 바닥이다 보니까 지금 순환매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쪽에도 한 번쯤은 연초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1월 랠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중소형주라든지 뭐 반도체 2차 전지 쪽은 기회가 계속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제 연초의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2차 전지와 게임주에 대한 반격까지 좀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용관 차장은 오늘 배당 라기를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은 배당 차익 이후에 투자들이 들어왔잖아요. 배당 차익을 노리고요. 그 이후에 수급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계속 팔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배당 차익을 노린 좀 거래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물량들이 바로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일정 부분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나무보다는 숲장세가 연초에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테이퍼링 빠르게 종료시키고 금리 인상 수순으로 가게 되면은 충격이 없을 거다, 완화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분명히 종목 간의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될 거고요. 그럼 숲보단 나무에 좀 집중하는 전략. 네, 항상 저는 이제 숲보다는 나무 전략, 나무 사냥, 자연 사냥인데 일단은 그런 전략으로 해서 개별 종목단과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수소가 지금 일단은 잠깐의 이슈 때문에 조금 하락을 하고는 있잖아요. 네. 오히려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일단 전기차와 수소차는 어떤 대체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영역의 승용차와 상용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네시스에 꼭 적용 안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고 현대차에서도 일단은 프로젝트 완전 중지할 계획은 아니라라고 좀 이제 입장을 밝혔죠.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치주도 좋고 성장주도 좋은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저는 가치주의 비중은 조금 낮추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금리 인상을 이길 수 있는 성장주 쪽에 집중을 해야만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하는 수익률들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내년에도 펼쳐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인데 성장주라고 말씀하시는 거 네. 보면 일단 실적에 맞춰주는 성장주이겠죠. 그렇죠. 네. 네. 성장주를 중심으로. 그리고 역시나 2차 전지 지금 이런 대세의 흐름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수소차 관련주가 전에 뭐 일진아이솔루스를 비롯해서 급락에 나왔잖아요. 네.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예, 당연히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수소차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동일 거리를 달리는 데 드는 연료 비용이 전기차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지금 전국으로 보면은 8,000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30개 미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들이 언제까지 안 갖춰질까요? 결국 정책적이고 글로벌 트렌드에 의해서 수소단에서도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연료 전지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산업들이 먼저 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반드시 관심을 가지면은 또한 큰 파동을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공통적인 의견 또 주셨네요. 배당 라기를 맞아서 두 분의 또 오늘장 올라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하나금융투자 멘토스팀의 김준현 팀장, 교보증권 명동지점 사용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